안녕하세요. 알라디노 TV 시청자님들. 오늘 부스러졌지만 파괴되진 않았어를 쓴 김가을 작가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쓴 김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가을 작가님이 나와 계신데요. 사실 김가을 작가님 책에 제 책이 몇 번 등장하는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세를 몰아서 오늘 이렇게 진행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김가을 작가님, 시청자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스러졌지만 파괴되진 않았어 라는 책을 쓴 김가을이라고 하고요. 아버지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서 김희경 선생님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되게 강하게 해주셔서 제가 힘을 받았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책 제목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부스러졌지만 파괴되지 않았어. 그 책 제목을 처음에 읽고 제가 받았던 느낌은 폭력의 속수무책으로 시달려야 했던 피해자이지만 결코 그 피해자에 머물지 않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랄까 매우 좀 처연한 강인함이랄까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아버지 폭력에 맞선 24 여성의 내밀하고 치밀한 지적인 통찰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 폭력의 무자비함, 그 맹목성과 잔인함에 몸서리를 치다가도 끝내 작가님께서 폭력의 반대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찰과 태도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작가님이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선 아버지 폭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로만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5살, 6살 때부터 맞아오고 그런 네, 이야기들을 쭉 서술해 나갔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같이 썼습니다. 네. 그 미리 받은 독자 질문을 보니까 책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지도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좀 처음으로 제가 폭력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 네네. 40대 그분도 학자신데 네.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통해서나 뭐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부스러지긴 했지만 파괴되진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셨는데 네. 그게 경애의 마음, 김금희 작가님의 경애의 아, 마음이라는 책에 네.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네. 전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시면서 그치 내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뭔가 지킬 수 있는 인간성이 남아있지 이런 표현을 대신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네. 그 책에서 편집자님이 네. 좀 감동이 있으셨다 해서 네. 이거를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김금희 작가님도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무 대가 없이 네.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일화가 책에 나오기도 하죠. 네. 예. 아까 그 작가님께서 이제 아버지 폭력이라는 개념을 쓰시게 된 이유를 설명을 쭉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을 아동학대라고 많이 부르고, 그다음에 아동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부장이 행하는 폭력을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 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쓰신 거를 저는 좀 읽다가 보니까 이 폭력의 행위자, 폭력의 가해자를 좀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게 이 폭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좀 밝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폭력으로 쓰셨던 그런 종류의 폭력들이 사람이 가장 마지막 안식처인 가정을 폭력으로 물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폭력인데, 그런 폭력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또 작가님이 책에서 쓰셨던 것처럼 대물림이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지, 왜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가 아빠를 계속해서 저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 사람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빠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빠도 회사에서 뭔가 상사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온다. 그러면은 기분이 더 나빠져서 저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어린 마음에 회사에서 좀 아빠한테 잘해주지. 근데 그거는 그 내리갈굼은 결국 당하는 건 우리인데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빠 안에 그런 사회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서 저희한테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설명 잘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상징하는 어떤 단어, 가부장제, 남아 선호사상, 뭐 군대나 학교에서 있었던 폭력들이 그렇게 어딘가로 없어지지 않고 분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폭력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금방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꼭 개인의 인성, 뭐 이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이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것들은 이게 그 바뀌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런 환경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되게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어린 작가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때리는 소리가 밖에서는 정말 들리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졌던 네네. 대목을 서술한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지나치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목이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읽으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학원 선생님이나 친척들도 알면서도 참으라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뒤로 가면은 그 동생의 학교 선생님이 그 보고 신고를 한 뒤부터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작가님이 용기를 내어서 신고를 한 뒤로는 아버지도 교육을 받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책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아버지도 어쩌면 도움이 필요했던 분이셨던 거죠. 맞아요. 저 아빠도 항상 어려서 폭력을 당한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해주셨거든요. 너희도 커보면은 때리게 될 거다. 이게 가정폭력을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된 패턴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당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과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아버지가 중간에 보면 대물림 되는 거다. 너도 나중에 그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는 좀 되게 참담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 어쩔 수 없는 어떤 폭력의 사슬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식의 되게 냉소적인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고 이후에 많이 달라지신 모습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이거는 어떤 그런 종류의 폭력에 우리가 안 돼, 그만이라고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가족이 아니어도 지나가는 목격자라도 안 돼라고 말을 해야 하는 폭력을 정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좀 사회적인 환경이 돼야 이런 대물림 같은 거를 끊을 수가 있지 이게 뭐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일단 나에게 밥을 주고 그러니까 잘 곳을 제공해 주는 건 아빠뿐이니까
아빠가 이렇게 어린애한테는 제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쵸. 그 네. 세상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또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그냥 부모한테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잘못했다라고 처음에 말하지 못하면은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나중에 그 작가님이 그 상담 받으실 때 네. 그 상담 선생님이 동생에 대해서 그 작가님이 폭력을 행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생들한테 사과해라 라고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단호하게 네. 이미 지난 일인데도 네. 과거의 일 갖고도 네. 사과해야 된다. 네. 그 선생님의 태도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네. 아 뭐 지곡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 또는 네, 다 네. 지나간 일인데 이렇게 뭉개지 않고 네. 정확하게 가서 사과를 네. 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멈추라고 말해주는 네. 사람이 네.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없었는데 네. 대학교에서 제가 찾아다니다 보니까는 그 말을 한 3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네. 동생한테 지금 사과해라, 편지 써라 해서 편지 주시는 분도 있었고. 아, 그 선생님이요? 네, 네. 좋은 선생님이네, 좀.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그치 이게 맞지. 근데 네. 왜 아무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빨리 벗어났을 텐데. 네. 그런 안타까움이. 네네. 그렇죠. 지금 이제 동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이 다른 책과 남다르게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폭력을 묘사하고 그리고 폭력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의 주관적 내면에 몰입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이게 그 책에서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찰자적 시점을 가지려고 매우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시는 그런 작가님 모습이 책에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노력하시는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게 아까 우리가 동생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본인이 폭력을 당하면서 자신이 또 동생들에게 대해서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솔직하게 서술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신의 내면을 좀 겪었던 자신의 내면을 용기 있게 끄집어냈던 그런 대목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고 아주 철저하게 관찰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책을 좀 특별하게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솔직하게 쓰기까지 작가님 내면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우선 제가 트라우마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을 나와도 이 기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게 맞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반복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막 쌓여있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막 웃고 뭐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하려고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억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참지 못하겠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죽음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수면제 같은 거 모아놓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언제든지 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더 이대로 참고 살면은 좀 이상해지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풀자. 여기다가 기록을 해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폭력을 당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을 쓸 때도 저는 이제 폭력을 당한 사람들 또 행위자들 또 연구자들의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까지 가혹한 폭력이
폭력이 아니어도 아주 그냥 그 신체 때리는 가벼운 체벌 정도도 이 지속될 경우에 어린 아이들한테 엄청난 정서적 상처를 남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지금 저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력의 피해에 노출이 되셨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지속적인 폭력 상황이 그것을 겪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인간성에 어떤 부분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작가님의 경험과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온 지금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다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도 썼듯이 뭔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우습게 여길 수도 있게 되고 그런 뭔가 되게 허울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내 현실은 이런데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을 만나도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 또 열등감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또 감춰야 되잖아요. 뭐 사회에 나가면은 전 이걸 잘해요, 저걸 잘해요 이런 거를 PR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좀 강한 척하거나 포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거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뭔가 이렇게 되고 또 상처를 받는데도 인정을 못해서 또 내면이 뒤틀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뭔가 돌아서야 될 때가 있는데 너무 멀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1, 2년도 아니고 네. 거의 성장 과정 내내 네. 그런 마음을 네. 떨치지 못한 네. 채로 쭉 지내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셨는지 정말 우리 대단한 정말 너무 용기 있는 김가을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기 보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뭐 몇 분 계세요. 근데 지금 댓글들이 다 응원입니다. 이 말씀 가을 작가님 말씀 잘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관찰자 시점 맞다고 올려주신 분 보니까 책을 읽으신 분이군요. 책을 읽으신 분도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금방 그 20년 가까이 계속 그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게 어떻게 인간성의 그 어떤 나의 일면들을 파괴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작가님이 그런 폭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고통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는데 무엇보다 큰 도움을 받은 게 책을 읽는 거, 네. 책하고 그다음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책에 보면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분야도 제가 저는 진짜 살려고 읽어가지고 네. 뭔가 학자들이 뭐 자유론 하면은 그거를 되게 한 문장 한 문장 분석하고 뭔가 그걸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저는 네. 제 삶에만 계속 적용을 시켜서 뭐 잘못 읽은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든지 다 붙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잘못 읽는 게 어딨어요. 자기 삶에 대입해서 책 읽는 게 저는 그것이 최고의 책 읽기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책 보면은 뭐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에리 프롬 그런 사상가들부터 그다음에 또 소설까지도 뭐 김준혁 작가, 뭐 정세랑, 황정은 같은 소설가들까지 굉장히 폭넓게 책을 읽으시면서 그 책에서 읽은 그 내용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해석하고 하는 정말 진지한 독자로 책을 읽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작가님 말 맞다나 폭력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책을 정말 동아줄처럼 붙들고 계속 읽고 또 이제 글을 쓰고 하셨는데 그렇게 폭력의 고통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책 읽기와 글쓰기가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 말씀 좀 해주실까요? 우선 저는 책 읽기가 저랑 너무 잘 맞아서 그걸로 극복을 많이 했는데
제 경험에만 비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질문이 정말 많이 생겨요. 책을 읽으면 네네. 그쵸. 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옳은데 왜 옳은 말대로 되지 않을까? 이게 바르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계속 그거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장강명 작가님께서도 뭔가 행동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는다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책 읽어도 참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싶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작가님은 책을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서 그게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뭔가 잘 읽었다, 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책이 항상 제가 보는 것 이상의 다른 세상을 보여주니까 좀 겸손하게 만들고 계속 네, 자기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고 네. 그런 작가님 태도가 저는 이 책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폭력에 관한 성찰이지만 저는 작가님이 책 읽는 태도, 책을 읽는 관점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셨어요? 책을 읽을 때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단 말이 나를 구성하는 기억 중에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지 않고 되게 부끄럽고 또는 슬프고 분노했던 이 모든 기억들의 총합이 나다. 그런 나를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살 거라고 이런 이야기로 이제 책 시작을 하시는데 책을 읽을 때도 좀 태도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좋은 부분만 이렇게 귀에 쏙쏙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시지 않고 되게 이렇게 아픈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책은 옳은 말만 하는데 내 삶에는 이 옳은 말이 없어. 그러면은 이 옳은 말을 저 사람이 말하니까 옳은 걸까요? 라고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치열하게 물어보고 계속 이게 책하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책하고 대결하는구나. 이런 어떤 책은 이렇게 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이 뭔가 폭력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아빠처럼 살고 싶지는 않고 그게 제 내면의 목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조금이라도 바뀌어본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을 뭔가 책 읽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눈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제 생각을 넓혀가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책 읽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그 댓글로 질문들이 몇 개 올라왔어요. 질문 한번 볼까요? 2번님인가요? 이게 아이디인가요? 그렇겠죠? 2번님이 정말 멋진 선택이신 것 같아요. 글쓰기로 풀어보려고 하신 용기, 살려고 읽는다. 뭐라도 붙잡으려고 읽는다는 것도. 가을님이 쓰신 책도 누군가에게 동아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도움이 된 책, 질문을 던져준 책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최근에 안 그래도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좋은 책이죠. 예. 너무 좋은 책이어서 되게 깜짝 놀란 정도였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요즘에 전쟁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는 계기도 있었고 그 작가가 굉장히 담담하고 완전 감정을 다 배제하고 사람들 되게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너무 좋았고 거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완전한 행복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살다 보면은 완전한 불행도 없다는 거 알게 된다. 그 말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런 아우슈비츠 생존자 네. 이야기 네.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네. 결국은 근데 그 작가도 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기는 했지만 그 인간성의 그 적나라한 면들을 되게 서늘하게 통찰하는 맞아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연님이 작가님의 진솔한 목소리와 올바른 사고가 감명 깊네요. 알고리즘 타고 계획 없이 참석했는데 가을님 책과 글은 꼭 찾아볼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우연님. 그리고 작가님의 구체적인 서술이 궁금해졌네요. 네, 책 읽어보시면 이 구체적인 서술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혹시 블로그나 따로 장문을 하는 플랫폼 이용하시나요? 제가 이걸로 처음 글을 제대로 써봤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은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글은 거의 일기장에 대고 얘기를 하거나 네. 그런 식이어가지고 제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는 없고 네. 앞으로 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앞으로도 이거 쓰고 나니까 네. 진짜 몸이 다 이렇게 탈탈 털린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탈곡기로 영혼을 털린 것 같은. 네, 그렇죠. 지금도 네. 좀 이 책 다시 보는 게 좀 힘들거든요. 네. 기억이 떠오르는 게. 네,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음. 요즘에는 글 아니고 다른 것들 뭐 네. 그림 보거나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퇴고하는 과정도 쉽지 않으셨겠어요. 이 네. 원고를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편집자님이랑 만난 것도 하나의 좀 에피소드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편집자가 되려고 출판사 편집자가 되려고 수업을 네. 들어서 네. 이 선생님 이메일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이 글이 출판 가능성이 있느냐. 네. 저는 이 편집자님이 없으면은 없는 네.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퇴짜 놓지는 않고. 그래서 근데 마침 잘 네. 이야기는 잘 됐는데 네. 기자님이 딱 그때 처음 전화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거 갖고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에 관한 네. 이야기는 이미 너무 많다. 네. 그런데 저는 이거 당사자의 이야기가 나온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일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이유고, 두 번째로는 네. 사회적인 메시지가 없다. 이거는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부족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을 딱 짚어주셔서 네. 그 전에는 제 삶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삶이랑 글이랑 이렇게 네. 같이 봤는데 네. 이게 글로 표현하려면 또 네. 다른 노력이 필요하구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첫 책을 이렇게 책 내겠다고 한 번 얘기해서 한 번에 낸 거잖아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아, 정말. 그럼요. 네. 앞으로는 못낼 것 같아요. 아니, 첫 책 이렇게 훌륭하게 내셨으니까 네. 앞으로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실 거고, 음. 저 독자 질문을, 우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독자 질문도 있는데, 그 중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미리 받은 독자 질문 중에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세요. 스스로를 처한 환경에 매몰시켜 순응하게 만들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고 유익한 방향으로 이끈 작가님만의 원동력이 있으셨나요? 이거는 책 읽기와 글쓰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 아빠가 저한테 준 고통인 것 같아요. 이 고통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네. 아빠가 너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제 미래를 정해 놓듯이 말을 했을 그 때 말 너무 슬펐어요. 네. 나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 말이 틀렸다고 네. 말하려면, 환경을 바꾸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싸우는 마음으로 네. 가는 게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동생들을 많이
안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욕도 하고 예. 상처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빠랑 닮아가고 있네. 아빠 말이 마치 예언처럼 실현되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런 가해자의 모습과 피해자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되게 속으로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의 피해자가 반드시 다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기도 해요. 제가 이상한 영상 가족에 잠깐 쓰기도 했는데 단체에서 일할 때 저는 어떤 사례들을 봤냐면 같이 있던 시설에서 다른 아이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애가 있었어요. 많이 때리고 너무 심하게 그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저히 같은 시설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분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심한 아동학대 피해자였어요. 피해자여서 그때 시설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사람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동권리 교육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동권리 교육을 우리는 소중하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나는 늘 맞고만 자랐는데 뭐가 소중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저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읽어보면 그렇게 그 경험 세계 자체가 이 폭력이 그냥 그 세계의 질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맞고 또 질서에서 위로 올라가면 내가 때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물림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 작가님은 그런 아버지의 마치 예언과도 같은 말을 오히려 내가 이 폭력의 반대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힘으로 고통을 힘으로 삼고 스스로 헤쳐나오셔서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의 저보다 용기에. 더 대단한 분들은 많은데 근데 그때는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미래가 너무 암울했거든요. 속은 막 시커멀 대로 시커먼데 밖으로는 또 성과를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 그 관련해서 미리 받은 독자님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얘기해 주시면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폭력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이럴 때 그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미움과 분노가 나를 계속 채울 때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또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도 힘든데요. 저는 그냥 그 감정을 느끼는 편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구나, 미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봐요, 그 감정을. 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얘가 어디서 생겼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고 뭐 일기로 풀 때도 있고 아니면 책에서 딱 제 상황에 맞는 그런 언어를 찾을 때도 있죠.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솔직히 이거를 완전히 극복한 사람은 있을까? 저는 아직 모르겠기는 한데 천천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유토피아 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썼는데 뭐 2월 28일은 겨울이고 3월 1일은 봄이야 이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겨울에서 봄이 되어가는 이렇게 천천히 그런 과정들 그렇게 느리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든 거는 저도 아직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치만 감정이 생기면 그걸 그대로 느낀다는 말씀, 바라본다는 말씀. 저도 피해보고 뭐 마주쳐보고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는 어떤 걸까 그냥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느끼고 바라본다는 게 정말 이게 이 힘든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단단해지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가 나면 화에 휩쓸려서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바라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
내가 지금 뭐 또 우울하고 그러면 네. 아, 내 우울이 또 나를 찾아왔구나 아, 바라보라고는 하는데 네.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훈련이 그러니까요.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수학 같은 것도 더하기 빼기만 하다가 나중에 미적분으로 이렇게 네. 확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네. 단계를 서서히. 밟아가는 거잖아요. 서서히. 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네.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아, 저도 네. 잘 못합니다. 네. 그래도 그 관찰자적 시점을 유지하려고 책 읽기를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찾아오는 감정을 느끼면서 그와 동시에 이거를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상태가 네. 되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얘기하는 사이에 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담대해지는 법 궁금하시죠? 담대해지는 법이요? 네. 저는 아. 담대하지 않아가지고 답을 못하겠어요. 아, 저도 소심합니다. 밑에 질문 있었는데 그 위에 올라온 것도 볼까요? 네. 아이였던 때 아버지가 자신의 온 세상이기도 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학대 피해 아이들이 당장 받는 학대 피해만큼 앞으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지나오고 계신 분으로서 지금 학대 피해를 받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이거 나중에 제가 여쭤보려고 질문으로 준비한 거기도 한데 네. 지금 말씀하실까요?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싶으신지? 저는 좀 구원자 콤플렉스?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게 중고등학교 때 좀 있던 편이어서 제가 아빠한테 사랑을 주면 내가 아빠를 많이 이해해보면 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빨리 벗어나고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느냐는 저도 성인이 돼서 신고를 할 만한 힘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주변 어른들이 저 집에서는 조금 다투는 소리가 많네 애가 멍이 들어갖고 오네 아니면 눈빛이 너무 어둡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구해주면 너무 좋죠. 네. 제가 바라는 그래야 되죠. 거기는 하죠. 네네. 아까 그 구원자 콤플렉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학대 피해 아이들을 보면 제가 이상한 정상가도 책에 썼지만 그 아이들 보면 학대를 당하면서도 엄마 그 가해하는 가해자의 마음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네네. 그 학대 행위자가 정말 어떻게 아이한테 저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의 폭력을 가해도 아이는 학교 가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면 내가 좀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맞아요. 나를 더 예뻐해주고 안 네. 때리겠지? 이런 생각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마음에 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그게 결코 폭력을 중단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공공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럴 때는 신고해야 되고 저는 진짜 공공의 도움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신고를 하고 나와서 쉼터에 살 때 이렇게 금방 달라질 수 있는 거를 왜 내가 그동안 못했을까? 그러게요. 20년까지. 네, 예. 그게 허망할 정도더라고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연님, 가부장적인 관습이 어쩌다 보니 힘의 질서처럼 받아지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죠. 너무 그게 폭력을 어른이 때리면 뭐 다 나 잘 되라고 했겠지 라는 식으로 아이들은 받아 안는 것이 자식된 도리 있냐? 뭐 이런 식의 세월이 우리한테 너무 길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밑에 2번님 질문 보면 작가님이 글쓰기로 극복하려 하셨고 그 결과를 책으로 만나셨는데 동생분들께도 글쓰기를 추천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편집자 준비하셨다니 어떤 책을 만들고 싶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동생들한테도 많이. 글쓰기 추천하셨나요? 글쓰기 추천해서 뒤에다가 잠깐 실었거든요. 네, 동생 글이 뒤에 붙어 네,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랑 네. 글로 표현이 더 잘 되는 사람은 좀 유형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동생들한테는 좀 더 글쓰기 추천을 하긴 했는데 네.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글쓰기도 이게 좀 네. 습관이고 훈련이어서 네, 네, 네. 쓰다 보면 또 뭘 음. 써야 되는지를 음. 쓰다 보면 알게 네, 될 네.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남동생은 좀 음. 보기 힘들어합니다. 과거 기억을. 네. 아직도 많이 그러게요. 그게 쉽게 잊혀지지도 않고 오늘날 갑자기 오늘부터 극복 1일 이럴 수가 없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힘든 것을 다 그 감정들을 바라보면서 직면하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이제 책을 쓰셨는데 저희가 이전에 받은 독자 질문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본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기조차도 솔직하게 쓰기가 힘듭니다. 누군가 볼 거란 생각이 들면 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작가님은 이렇게 솔직하게 쓸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있었을까요? 솔직하게 쓰기가 어렵죠. 저도 일기를 쓸 때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내 모습은 내가 또 이거를 써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안 쓸 네.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가 보는 내 모습이랑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랑 모순이 그 간극이 너무 클 때 그때 그게 좁혀지지 않은 내 자신을 보기가 어려울 때 그때 좀 솔직하게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계속 부딪혀보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쓰는 게 책을 한 번 솔직하게 쓰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쓰는 거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대를 하잖아요. 전혀 아니고 다시 제로에서 출발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단련이 잘 안 되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렇게 솔직하게 쓰면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도 좀 있지 않으셨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네. 옛날하고 좀 달라졌구나. 그런 거를 진짜 보면서 많이 네. 느꼈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는 모습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 정도로 안 좋지는 않은데 아니면 뭐 너무 좀 좋게 평가해주면은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 자신은 스스로를 알잖아요. 근데 그런 평가들이 이렇게 다를 때 막 내가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책으로 그냥 딱 쓰다 보니까 제 자신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네, 이제 그렇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네. 싶어서 또 정리를 하고 네. 이제 제가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계속 기억해야 되고 내가 슬펐던 걸 계속 기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것도 마찬가지로 아픈 기억들을 좀 보존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계속 그 트라우마를 반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잊지 않으면서 내가 또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두면은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지 않아도 이 책을 보면은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겪은 경험과 과거의 삶과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네.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네. 앞으로 저 작가님이 앞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좋은 디딤돌 같은 게 되어줄 것 네네.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있으면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좀 들떠 있으면 다운 시켜주기도 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책을 독자님들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쓰신 책이고 자기 자신과 정말 직면하고 마주하면서 치열하게 쓰신 책이고 쓰는 과정도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애쓰는 과정 중에 좀 위로가 되었던 사소한 순간 같은 거? 그 이전에 질문을 해주신 독자님의 표현에 따르면 혼자만의 뭐 심리적 대피소?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우선 어떠세요? 책 읽기는 약간 기본으로 저한테 위로가 되는 네.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나 이 생각이 자꾸 나서 너무 네. 힘들다 네. 이렇게 울고, 그럼 또 다 받아주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죠 지금. 네. 친구의 존재, 네. 심리적 대피소, 좋은 친구들이 그렇죠. 어려울 때, 그리고 고통을 헤쳐나갈 때 누가 내 옆에 있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채팅창에 질문이 또 계속 올라오는데 한번 볼까요? 두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담대해지는 법, 아까 이거 잠깐 얘기했는데 어떡하죠? 우리 둘 다 소심하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법 네. 생각한 거 있으세요? 선생님 담대해지는 법. 없으세요? 저요? 저는 글쎄요. 저는 뭐가 좀 겁이 나고 이럴 때 그냥 눈 질끈 감고 하는 편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담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쫄아있는 상태인데 네네. 저는 이게 이렇게 소심해질 때마다 네. 그 생각합니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네네. 그 생각하면서 버팁니다. 어떠세요? 저도 고민하고 뭔가 침잠할 시간에 행동을 하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한 바퀴 산책하고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몸을 움직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 점에 관한은 저는 철저한 유물론자입니다. 몸이 움직여져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네. 우울하면 몸을 움직여라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그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보면은 질문 볼까요? 우연님은 질문은 아니고 남동생분도 꼭 감내 아닌 감내로 감정을 잘 승화시키길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우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다움에 대한 압력이 있을 텐데요. 작가님도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는지 어떤 고정관념이 제일 싫으신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압력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저도 미디어에서 네. 뭔가 그 아동학대를 다루는 방식을 볼 때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좀 비참하게 더 불행 포르노 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좀 밖으로 나서면 안 되나? 그런 거를 최대한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는데 어제도 딱 쉼터에서 제가 저 맡아주신 선생님들 만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뭔가 여태까지 강연을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뭔가 이렇게 숨어 지낼 사람이, 그러니까 숨어 지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그게 감명이 남았다고. 근데 이렇게 가을 씨가 한 것도 어떤 시작인 것 같다고 좋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쉼터에 있을 때도 이상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아빠인데 아빠는 지금 편하게 쉬고 TV 보고 있고 나는 막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지내고
핸드폰도 뺏기고 그런 거에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당당해져도 좋지 않을까? 밖으로 그냥 얘기 꺼내도 되지 않을까? 네. 그것도 힘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왜 내가 쉼터에 있고 아빠는 편하게 지내야 하냐 이런 생각 드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아동학대 이 사건들을 예전에 단체에서 일할 때 많이 접하면서 그 분리를 하는데 네. 아니 가해자를 쫓아내야지 왜 피해자가 자기 집을 떠나야 하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가을님은 성인이 된 뒤에 신고해서 쉼터에 가셨지만 쉼터에서 만나셨잖아요. 어린 아이들. 네네네, 어린 맞아요. 아이들이 쉼터에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은 폭력 때문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아끼는 인형이나 내가 쓰던 거 내가 덮는 이불 뭐 다 놔두고 완전히 낯선 환경으로 아이들을 옮겨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네, 폭력적으로 네. 그거 자체도 저는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이 가해자를 좀 쫓아내고 아이들 피해자들은 원래 있던 공간에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건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형벌도 되게 약하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보복에 대한 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커서 저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제가 직접 느껴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더 부조리함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아직. 네, 옛날보다는 그 처벌 형량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올라가기는 했어요. 많이 올라가고 네.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학대가 아니라고 이거는 뭐 부모가 아이들한테 키우다 보면 할 수 있는 훈육이다 라고 생각한 것도 이제는 그건 명백한 학대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게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손 놓고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피해자다움에 대한 압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일 때도 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압력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폭력의 피해자가 웃는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하고도 웃다니 너는 피해자가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아동 그 미성년에 대한 경우에는 저는 아동학대 관련된 보도 나올 때마다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뭐 그런 식의 보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쁘고 착한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착하고 이런 아이를 때리다니 이런 식의 그 아동을 되게 피해자다운 어떤 그 전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아이가 꼭 예쁘고 착하고 공부 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맞았지만 내 내면에는 그렇게 상냥하고 네. 억울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질투 뭐 사람들이 가지고 싶지 않은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인데 그쵸. 그렇게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 순간에는 그게 뭔가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게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에 호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삶을 계속 그 틀에 갇혀서 사는 거는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그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고 이 작가님 쓰신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독자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올라온 게 우연님이 책 표지 디자인이 인상 깊네요.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표지는 이게 좀 저는 가을님 뒷모습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표지. 저 사실 이거는 출판사 담당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글 쓰고 있는 그거를 골랐거든요. 그 그림도 있었어요? 네,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이 친구 이 그림이 좀 멋있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나는 이제 뭔가 더
더 이상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겠어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네. 제가 고른 게 아니어서 말을 그러세요? 네, 좋아요. 아, 네, 가을님이 많이 고르셨다는 글 네. 쓰고 있는 그 그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먼 너머를 좀 바라보는 네, 뒷모습이잖아요. 제목이랑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표지 그림 멋집니다. 음. 잘 고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희망적인 밝은 표지라 더 예뻐 보여요. 우연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쇄는 리패키징으로. 자, 어서 2쇄를 찍어서 리패키징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즈아님이 식사는 하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끝나고 식사를 하려고 지금 배고픔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끝나는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5분이 남았는데 일단 더 독자 질문이 올라온 게 더 있으면 또 더 읽어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저자 소개에 이렇게 쓰셨어요. 언젠가는 내가 만든 읽기 공간을 갖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은 읽기 공간, 꿈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그 가을님이 만든 읽기 공간은 아직은 없는데 작가님이 꿈꾸는 읽기 공간이라는 그 공간은 어떤 풍경이고 거기에는 또 어떤 책들이 꽂혀 있고 거기서 작가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그걸 이제 마음껏 상상하셔가지고 언젠가 내가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드리려고 네. 상상하시는 동안 네. 제가 오늘 진행을 맡은 소감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상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이상한 정상 가족을 쓴 다음에 그 김가을 작가님처럼 아동학대에 좀 오래 시달리다가 폭력에서 벗어나고 성인이 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먼저 제 책을 읽고 연락이 와서 만나기도 했고 제가 어떤 자리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폭력의 피해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을 학대 피해자 또는 폭력 피해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생존자라고 부르고 싶어졌어요. 정말로 생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에 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삶에 많은 생치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남으로 좀 승화시킨 사람들이어서 그 생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책을 쓰고 나서 더 그런 그 경험들을 했는데 오늘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가을 작가님이 바로 그러한 폭력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그런 생존자가 아니실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을 작가님 책을 보니까 그 본인의 책 읽기를 통해서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느낀 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 또 다른 어떤 공간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또는 어떤 고통에 좀 침잠해 있을 많은 다른 독자들이 가을님이 쓰신 가을님의 이야기에 기대서 가을님의 이야기를 짚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독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스스로를 용감하게 드러내고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들을 정말로 좀 치열하게 기록해 주신 우리 책을 쓰신 가을 작가님께 책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공간에 대한 상상 다 하셨나요? 공간에 대한 상상. 그래서 사실 질문 받고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책 읽을 때 제 모습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여기 사람들이랑 혼자 있을 때는 제법 사람 같은 생각을 하다가도 여럿이 있을 때는 금세 달라진다. 이게 김연의 사라진 맺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사람을 앞에 두고 있으면
계속 뭔가 공통 주제를 찾기 위해서 나를 막 변화시키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정직할 때는 책 읽을 때고 해서 저한테 딱 맞는 의자, 푹신한 의자, 그리고 커피 머신, 식물, 고양이 이런 좋아하는 것들 모아놓고 문학, 세계문학 전집이 출판사별로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트로. 네, 네. 네. 세트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다 사고 싶은 게 제 네. 희망 중 하나였는데. 네. 그리고 지금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막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과거에 어땠나 생각 없이 그냥 그 문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읽기 공간을 꼭 가까운 시일 내에 가지실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의 읽기 공간에 대한 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벌써 지금 8시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정해진 시간을 다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아직 잘 이렇게 밖에 나서도 되나 싶은 생각이 많아서 왜요? 네 아직 좀 저 이 기억에서 사실 또 요즘도 좀 잘 못 나온 상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 전에는 뭐 만든다고 그것도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힐까, 편집자님이 괜찮으실까 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내다가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좀 요즘에는 많이 힘든 게 있어요. 네. 내가 그 어린애를 좀 버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네, 또 다른 국민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죠. 네. 그래도 말하는 게 힘듭니다. 네. 많이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고 네. 어떻게 해서든 그 과거의 풍력으로부터 남겨진 감정이라는 게 아무리 이겨내도 내 몸 안에서 다 빠져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어딘가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게 도전이기도 했어요. 네. 이게 내가 책을 내면은 조금 더 그 고통으로부터 풀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뭔가 완전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극복하는 중입니다. 네.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채팅창에 계속 대화를 나눠주시면서 같이 참가해주신 독자님들도 계신데 보니까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하루 종일 있고 싶다고 말씀하신 현배님도 계시고 멋진 의자, 커피 머신, 식물, 고양이, 문학전집, 책장, 가을님만의 방 다 가지세요 라고 2번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잘 들었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해준 독자님한테 가을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의 대화를 마쳐볼까 합니다. 마지막 인사 나눠주시죠. 아직 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읽으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주변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안부를 자주 물어주는 그런 물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제가 동생한테 글 써달라고 했을 때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너는 이 일이 다 뭐였다고 생각해? 너가 생각했을 때 힘든 거는 뭐였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그게 저는 동생이랑 대화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책을 안 읽어도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깊은 관심? 좀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들 네. 네, 그런 선의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네. 선의, 네. 질문, 다가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부스러졌지만 파괴되지 않았어. 를 쓴 김가을 작가님과 같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김가을 작가님, 다음에도 더 멋진 책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혜영 작가님도 감사합니다. 네.